이건 좀 재미난 내용인데요. 좋은 영어 발음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영어 절대 자신감으로 하지 마라. 자신감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영어는 자신감이다라고 그러는데 no.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악보가 생각이 안 나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자신감 가지고 한다고 갑자기 이게 그 악보가 보이고 노래가 나올까요? 또 갑자기 여러분이 뭐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10대 1로. 그때 나 오늘 자신감 가지고 싸워야지. 그러면요 그날은 실려가는 날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권투 선수 두 사람이요 싸움 붙어도 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요. 그 승자가 언제나 자신감 가지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닐 겁니다. 실력입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요 실력이에요. 만약에 제가 한 두세 살짜리 애나 서너 명이 나한테 합니다. 서너 명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때리면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2 더하기 2가 얼마냐? 3 더하기 7은 아마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자신감은요 꼭 절대 명심하세요. 실력에서만 나옵니다. 실력 없으면은요 자신감이 있다고 말하시는 것은요 뭐예요? 예, 그것은요 위선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영어는 큰 소리만으로 하지는 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력은 자신감이고요. 자신감은 실력입니다. 영어를 큰 소리만으로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강의하실 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큰 소리 하십니다. 그럼 저는 좀 조그맣게 하라. 그래서 만약에 이거 좋다. 그럼 this is very good. This is very good. 이렇게 강의를 저희 말하시거든요. No. 영어 할 때 소리가 조금 큰 것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소리 양은요. 근데요. 강세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강세는요 오히려 소리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This is very good. 이 사람하고 This is very good. 너무 죽어 들리지 않잖아요. This is very good. 여기 그래서 큰 소리 너무나 많이 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 영어에 큰 소리를 하지 말고 정확한 호흡법을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영어는 언제나 입을 크게 벌리고 하지 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실제 얘기입니다. 지금도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 영어 하실 때 입을 크게 벌리고 뭐 자신감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S 발음 할 땐 절대 턱을 벌리시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근데요. 이렇게 발음하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많이 본다고 그랬죠. 최고 심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Yes. Yes. 그래서 발음이 이상해서 턱을 좀 담으세요. 그러니까 한 다음에 Yes. 비슷하게 나오더라. 조금 돌았으니까요. 또 Yes. 그러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입을 자꾸 벌려가? 제가 영어를 좀 공부를 한 10년 정도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턱을 벌리고 영어를 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영어 할 땐 턱이 안 담아진대요. 그래서 영어 소리 중에서 보면요. 다물어야 되는 소리는 다물어 주시고요. 벌려주셔야 되는 것은 벌려주시고 오므린 것은 딱 오므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게 되면요. 네, 정확히 벌려라. 근데 그걸 또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엄마개는요, 새끼개를 똑바로 걷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실정 중에 참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도 이분도, 남이 크게 벌리고 해라. 이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해라. 근데 엄마개처럼 본인이 영어 발음이 안 좋으신 분은요, 절대 영어 발음을 갖다가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만약 가르쳐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리를 자동화시켜서요, 그냥 안 좋은 발음이 세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실정은 틀리게 아는 사람들이 정확히 틀리게 가르쳐준다. 잘 보세요. 틀리게 아는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틀리게 아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틀리게 가르쳐줍니다. 배운 사람들은 그대로 쫓아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영어 발음이 좋지 않은 한국 사람끼리들은요, 굉장히 잘 통합니다. 왜? 약속되게 틀린 방법을 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언제나 길고 완벽한 문장으로 해야 되는가? I don't think so.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고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요.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괴롭다. 요즘에 코미디 보니까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진짜 괴로운 사람 누구예요? 듣는 사람입니다. 정말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운 사람은 상대방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하는 말이 뭐냐? 맛없는 음식은 조금만 주세요. 이거 실제 얘기인데요. 저희 친구 어머님이요. 음식을 너무너무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 식사 때 그 집을 놀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딱 식사 때 걸렸어요. 그래서 밥을 딱 먹는데 밥을 조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지. 그 맛없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즐기면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닥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해준 줄 아세요? 쎄들이 오늘 배고프구나. 좀 더 먹으라. 안 돼 하는데 벌써 이미 밥은 제 접시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원어민들,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 얘기할 때 보면 눈 껌뻑껌뻑 탁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 자꾸 나오니까요. 정말 괴로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또 이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먹어. 한국 분들이 영어는 못하지만 자기 상사일 때 눈 껌뻑껌뻑거리 보는데요. 어떻게 해요? 절대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거요. 한 문장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 짧게 할 수 있는 거 소설 쓰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발음하고 예, 소설을 갖다가 말할 수 있을 정도 능력이 필요한 것은요. 허구한 날 간단하고 짧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긴 소리를 연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실전에서는요, 절대 긴 소리 하지 마시고 가장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쇠줄이 한국에서 가리키는 게 그딴 거나 가리켜? 우리 긴게 할 능력을 가리켜줘야지. 예, 짧은 거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예, 여기 또 똑같은 거네요. 짧게 할 수 있으면 짧게, 안 되면 그때 가서 길게 해주시고요. 결론은 긴 문장 대신 한 단어로 한 방에 보내는 게 최고입니다. 뭐 권투도 그렇잖아요. 12회 전까지 막 나 저 사람 500대 때려서 물론 200대 맞았지만 그 사람하고 딱 해서 딱 한 방 갈기고 딱 내려오게 되면요. 보는 사람은 너무나 허무하겠지만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절대 효과 없는 말 많이 뱉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효과적인 말을 좋은 발음으로 정확하게 한 번에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내용 보게 되면요. 원어민에게 발음을 배워야 한다? 네, 그러면 세드릭한테 배우면 안 되겠죠. 원어민들은 발음만 좋을 뿐이다. 예, 피아노 잘 친다고 피아노 고칠 줄 아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민들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원은 영어 발음 짝퉁 학원이다. 언어라는 것은요. 전부 다요. 뭐예요? 전부 다 세습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원어민들도 이 소리를 갖다가요. 어머니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이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짝퉁 발음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근데 가끔가다 한국에서 보게 되면은 발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 우리는 알자. 이렇게 발음하자. 예, 거기선 잘 통합니다. 원어민들이랑 말하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발음은 정확한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그 발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repeat after me 그 말 많이 하는데요. 제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야, 그 사람이 repeat after you 할 수 있으면 뭐하러 너한테 가서 발음 배우겠느냐. 예, 쫓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원어민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말로 설명할 수 없고 제가 영어를 옛날에 발음을 연구하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어 발음을 대강 연구하니까 아, 영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시간 어디다 투자했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소리 낼 때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다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연구해서 비교 분석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원어민들은 한국어를 모른다. 그 다음에 정확한 차이를 알아야 효율적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따라하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그 특징만 얘기해 주게 되면요. 상당히 정확하게 빨리 배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CD가 닳도록 보는 방법은 네,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마술사의 맛을 아무리 보아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끔가다 마술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카드가 있죠. 이 카드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재미납니다. 제가 약간 서투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또 답변도 있고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요. 이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를요. 휙 하게 되면요. 카드가 없어졌죠, 방금요. 못 보셨다고? 천천히 될까요? 예, 없습니다. 예, 물론 이 카드를 갖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 보셨을지도 모르고요. 제가 일부러 서투르게 하거든요. 이 방법을요. 보세요. 이 카드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요. 이거 이게 숨기는구나. 근데 제가 꼬마 애들한테 한 3살짜리 애들한테 해주니까요. 4살짜리 같은 애들은 카드를 잡더니요. 자꾸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가. 근데 벌써 7, 8살 되는 애들은요. Uncle Cedric, let me see back of your hand. 손 뒤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뭔가 툴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죠. 이 카드의 비밀은 이겁니다. 보세요. 없어지죠?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연습해도 쉽게 이제 이 말 들으신 분은요. 영어 발음 똑같아요. 그 방법만 아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다가 카드가 바뀌었네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카드 서투르죠. 여러분이 마술사들은요.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도 방법이 서투르게 되면요.
절대 좋은 걸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약간 남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가끔 보여줄 수도 있고 방금 저 정도 맛을 가지고도 아마 동네 꼬마아이들은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실력만 하시게 되면요. 영어 발음도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틀린 발음 기호를 가지고 틀린 발음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발음 기호를 잘못 알고 있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요. 절대 좋은 발음을 알 수가 없는데 첫 번째 단어는요. 예, 한국식으로 발음해 드릴게요. 베이직. 저는 한국에 처음 와서 이 단어를 갖다가 베이직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베이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발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같이 발음 기호를, 발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기본 발음이 틀리면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겁이 났죠. 왜냐하면 이런 거 자꾸 틀리게 되면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제일 처음에는 한국 분들 발음이 설마 그렇게 많은 사람이 틀리게 할 리가 있을까 하고 발음 기호를 사전까지 찾아봤어요. 물론 미국에 있는 사전을 갖다가 그랬더니 제 발음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전이랑 미국 사전이랑 발음 기호가 다른가 하고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 분들이 이 발음을 틀리게 할까? 저는 처음에 베이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 분들도 미국 가서 이런 비슷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베이직. 저는 이게 이 베이직이 이 단어인 줄 모르고요. 베이비들의 직. 그러니까는 베이비들의 그러니까 직자라면 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이비들의 천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베지밀. 그래서 베지터블로 된 무슨 뭔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엉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잘 보세요. 여기 발음 기호 보게 되면요. 먼저 모음을 볼까요? A, 그 다음에 이때 호흡이 중요한데요. 짧은 독침호흡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소리를 가지고 이자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얘는요. 언제나 이중모음 성조가 있게 됩니다. A. 올라가지 마시고 A. 그 다음에 얘는 이 정도 소리예요. A. 그래서요. 전지 소리는요. 보세요. bay, sick, 여러분 아마 요 강세 표시는 잘 모르실 텐데요. 앞에를 세게 한다는 뜻이에요. basic. 해볼까요? basic.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sick. 이 소리는요. 아프다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영어에 장모음과 단모음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 길도 문제가 있지만요. 꺾임의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장모음도 할 거거든요. 한번 이거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sick. 다음 강의부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basic.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A를 배웠잖아요. A. 많은 분들이 영어 발음할 때 억양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이 성조 그래프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잘난 척하면서 영어 발음의 성조는 세주릭이 만들었다고 그런 말 하는데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요. 그런데 억양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억양은 100% 성조에서 기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감정 때문에 조금 변하는 경우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단어를 보게 되면요. 보세요. 여기 A라는 게 있잖아요. A.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make. 자, bake. 그러니까 여러분이 bake. 이상하죠? bake. 이상하죠? 언제나 이렇게 발음합니다. bake. make. 그런데 여기 보면요. it이 있어요. 여기도 it이 있고 여기도 it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요. make it, bake it, basic. 다음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asic이라는 한 단어를 발음할 때나 bay에다가 이가 붙은 두 단어가 연음이 될 때나 억양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에 베이직으로 하신 분들은 발음결을 완전히 잘못 알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발음결을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래도 이 발음결을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모르게 되면요. 이걸 갖다가 베이식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찬스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걸 보시게 되면요. 점점 이 발음결을 정확하게 알고 걔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요. 영어에는 O라는 소리가 있어요. 꺾이면요. 얘하고 똑같습니다. O. 그래서 go가 아니라 go. 여기도 hold가 아니라 hold. 그래서 만약에 hey, go 이렇게 말해 hey, go 이렇게 발음하거나 hey, go 이렇게 발음하는 미국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규칙을 잘 알고 여러분이 이런 규칙을 잘 해주면요. 좋은 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틀린 발음 기호를 알고 계시면요. 틀린 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정확한 발음을 알고 그걸 정확하게 할 줄 알면요. 정확한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 한번 볼까요? 이건 강의할 때도 말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부위가 솔직히 그렇게 듣기가 뭐 여러분이 좋은 부위가 아니면 남자들의 이제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가운데. 예, 그런데요. 실제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요. 이건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요. 뭐 남근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TV에서 나오고요. 그 뭐지 강의실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말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TV인가 나왔는데, 뭐 TV인지 하여튼 어디선가 나왔는데 아마 강의 때 들었나?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페니스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더라고요. What is penis? 미국 사람들은 페니스 하게 되면요. 미국의 일전짜리 동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야야 what's penis? 그러니까는 한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마지막에 뭘 씁니까? 마지막 구조되는 손가락입니다. Oh, penis 하더니 전부 다 막 약간 웃기도 하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갔는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분이 페니스라고 하면 주변 사람이 다 알아들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 한국 의사 선생님의 발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원어민들이 리스닝이 좋아진 거죠. 보세요. 이 발음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자를 배웠잖아요. 이 그다음에 이 그래서 영어에는 에자 소리는 있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penis 앞에가 셉니다. 강세 때문에 penis 이런 발음 같은 경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발음 같은 경우 모르면은 솔직히 굉장히 그 남사스럽고 창피한 경우를 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정확하게 한 번에 발음해서 딱 보내주셔야 되겠죠. 근데 요걸 만약에 여러분이 보세요. 장음이는 꺾입니다. 어떻게요? 요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penis 그런데 이게요. 이 웰빙이라는 단어에서도요. 제가 한국에 또 왔는데 그 다음에 만난 단어가 웰빙이에요. 이건 사전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한국 분들이 다 웰빙 하는데 빙자가 무슨 빙자인지 분명히 뭐 얼음할 때 가는 빙자는 아닌 것 같고 웰 있는 거 보니까 영어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 딱 있는데 정말 이것은 시간이 걸렸어요. 한 달인가 제가 모르고 창피하니까 못 물어보죠. 야 웰빙이 뭐냐 했는데 만약 정말 제가 모르는 단어게 되면 또 창피하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요. 이 발음이 틀릴 수 있고요. 모르는 단어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하루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때 제가 겨울에 한국에 왔어요. 2003년 12월 24일 와가지고 춥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갈 데 없으니까 누워서 텔레비나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well-being 딱 그러더라고요. 아 well-being이구나. 왜 못 알아듣는 줄 아세요? well-being 빙이 몇 음절이에요? 이음절입니다. 잘 보세요. 미동사에다가요 ing가 붙었어요. being well-be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웰빙이라고 해서 알아듣게 되면은요, 그 사람 절대 원어민 아닙니다. 저도 알아듣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well-being. 이걸 아신다고 그러면요, 이 비슷한 유사한 케이스를 갖다가 보세요. being. 미국에서 많이 당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사람이 이 문제 있는 거 보셔서 봤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저인지도 모르겠고요. studying. 그럼 원어민이 no. studying. 딱 그래요. 아, 꺾이나? 그때 꺾인다는 건 생각도 못하죠. 그러면 studying. 보세요. 몇 음절입니까? 3음절입니다. 그래서 얘는 꺾이고요. 한번 성조를 보여드릴까요? 예, studying. 요걸 배우시면 끝이에요. 근데 누가 studying 하면 마지막에 빠졌잖아요. studying. no. studying. 그러면 항상 studying. 또 아니다고 그래. 여기 이가 두 번 있다는 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따가 wait a minute. 한다음에 누구 지나가면 hey John, can you say studying? 딱 하면 studying? 하게 되면요. Yeah, he's right. 저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난 또 studying? No, not quite. 아닌 것 같은데. 백날 해도 못하는데요. 원어민 발음을 여러분이 줄줄 쫓아갈 수 있으면요. 발음이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꺾임이 있다는 것만 알게 되면 음절이 studying이 아니라 studying. 그리고 음절도 보세요.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studying이 아니라 studying입니다. studying. 그래서 미국 사람 시켜보면 조금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럴 때도 seeing이 보면요. 어떻게 되겠죠? seeing. skiing이 아니라 skiing. 이가 두 번 해준다고 해서 맞지 않고요. 그 꺾임이 있습니다. 이 약속된 꺾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대로만 꺾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Seeing. I'm seeing somebody. I'm skiing now. I am skiing now.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절대 억양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한국 분들 보면요. 매 학원마다, 매 선생님마다, 매 사람마다요. 다
고유 억양이 있습니다. 억양을 살리면서 감정을 살리면 굉장히 뭐 I'm skiing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멋있게 나올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비디오로 본인이 찍어놓고 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by the way 여러분 발음 배우실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비디오로 찍어서 보는 건데요. 과연 여러분이 발음을 공부하면서 내가 나아지고 있는 건가 지금 한번 찍어보시고 한 일주일 있다 찍어보시고 한 달 뒤에 다 찍어보세요.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보면요. 처음에 한 것들은요. 아마 보시면은요. 소름들이 쫙쫙 돌을 거예요. 오케이. 자, 요 단어가 있네요. 오렌지. 예, 오렌지 발음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누가 오렌지가 안 돼서 어떻게 발음할 때 통했다더라. 그렇게 발음하는데요. 실은 이 발음은 그렇게 쉬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쓴 지가 2000년도 초반기에 썼기 때문에 벌써 이미 10년이 다 돼가는 책이거든요. 아직도 지금 출판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교포들 중에서도 이 오렌지 발음에 문제가 많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발음기를 볼까요? 여기가 이름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오렌지 이렇게 끊어주고 싶어 하지만요. 어디서 음절이 끊기냐면요. O와 R 사이에서 끊깁니다. 그래서 or. 그리고 성조는 보세요. or. 그 다음에 렌지가 아니라요. inge. orange.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좀 약간 orange. 이렇게 변화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분들이 말하시는 오렌지 이런 발음은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요. 오렌지 주스 안 드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렌지 주스 안 먹어요. 나 시키면 나도 하나 시켜줘. 왜? 자기는 안 타니까. 그래서 오렌지 시키면 me too. 바로 나옵니다. 교포들은 그런 걸 참 잘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누가 옆에서 있다면 OJ please 하거든요. 좀 이따 보면은요. 오렌지 주스를 줘요. 오렌지 주스 OJ. 그 다음부터는 오렌지 주스라는 말을 안 쓰고 OJ라는 말을 쓰면서 오렌지 주스를 드십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 분들은요. 언제나 어렵고 딱딱한 말을 하고 힘든 말을 하고 길게 말해야 좋은 것 같지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발음을 배우세요. 그렇지만은 실전에서는요. 가장 쉽고 편한 OJ 같은 걸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게 되면요. 발음 배우신다면 여러분 자꾸 부작용이 생겨요. 왜? 발음이 생각같이 잘 빨리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면 답답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태권도에서 태권도를 배웠어요. 잘해요. 실전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하는 말은요. 짱돌 2개 먼저 딱 들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발음을 열심히 배우지만요. 실전에서는요. 가장 쉽고 편한 소리로 발음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여러분이 말을 길게 하고요. 어려운 단어 쓰는 것은요. 자기 무덤 파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을 배우면요.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꼭 벌어집니다. 처음에는요. 음소, 유성음, 이완모 막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 저런 거 모르는데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문법을 배우셔도 보면요. 진행형이 과거 분산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지나가면 편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어에 주눅 들지 마시고요.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요. 발음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여러분이 오늘 강의 굉장히 길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거보다 짧은데요. 제 강의들은 별로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보통 앞으로 다른 강의들은 짧을지 모르겠는데 발음 강의들은 제가 정말 혼신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정성을 말이야 씹히고 그러더라도 내용 자체는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길은데 여러분들이 딱 하다 보면 이거 어렵다. 이건 뭐가 똑같다고요? 운동을 안 하다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렸을 때 운동 좀 해가지고 몸 좀 편했는데 갑자기 어느 하루 물건을 들어보니까 산을 가보니까 달려보니까 이거 쉽지 않은데 거기서 스탑 하면은요. 그러면 평생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운동 절대 못합니다. 이거 안 된다. 예, 그 사실을 갖다가 직시하시고 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미 영어 발음이 좋으신 분이고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너무너무 지금요. 신체 수준이요. 낮은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투지를 가지고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발음은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말이요. 대한민국에서 6개월 배워가지고요. 누가 들어도 와우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공부 중에 하나는요. 발음밖에 전 없다고 그러거든요. 정말입니다. 몇 달만 하시게 되면 누가 들어도요.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또 발음을 배워보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닭살이 돋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요. 한국말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여러분의 뇌는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상한 소리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 했는데 저랑
하이 하라고 하면요. 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이. 근데 보면요. 시 웃음이 나와요. 조금 더 심하면 닭살이 돋는데 닭살이 돋게 되면은요. 무슨 뜻이냐면은요. 모국어의 소리를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닭살을 극복하는 이제 그런 걸 배우셔야 되는데 아까 했던 식으로 만약에 orange 처음에 어색할지 모르겠는데요. 몇 번만 하게 되면 뇌가 굉장히 간사합니다. 똑똑하면서도 간사해요. 그래서 누가 orange다, 오렌지 하면 오히려 또 이때 또 닭살이 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오렌지 같은 거 할 때 보면 솔직히 나름대로는요. 재밌고요. 약간 좀 어색합니다. 즐기기도 합니다. 솔직히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뇌한테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라는 걸 가르쳐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닭살이 돋지 않고 오히려 틀린 콩글리시 발음할 때 닭살이 돋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재미난 얘기는요. 여러분 아세요? 매운 것은요. 원래 그 새들은요. 매운 걸 못 느낀대요. 새들은 치아가 없잖아요. 그래서 씹지 못하라고 이제 씹지를 못합니다. 그냥 삼키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매운 걸 집어넣어서 이 네발 동물들이 먹지 못하게 네발 동물은 씹기 때문에요. 고추 같은 경우가 다 그 씨가 부서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한테 고추를 갖다가 폭탄을 썼는데 요즘 생각하면 뭐 생화학 폭탄 좀 되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저런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에 닭살 소리 이걸 갖다가 잘 즐기면요 즐길 수가 있어요. 옛날에 뭐 돌아가셨지만 이주일 씨 같은 경우에 뭐 콩나물 팍팍 못 쳤냐 뭐 이런 소리 내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를 조금 벗어나게 되면요 오히려 재미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런 발음이 이상한 걸 하게 되면은 닭살이 돋기도 하는데 재미나느냐? 똑같은 얘기로요. 이 간지러운 신경 체계하고요 고통하고 똑같대요. 조금 들어오면 간지럽고 세게 들어오면 고통이 되고요. 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닭살도 조금 들어오면은 재밌고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확한 발음을 배우게 되면요. 닭살 돋는 였고 오히려 콩글씨를 하게 되면은 닭살이 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음이 헷갈린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발음 분들이 발음을 배우니까 오히려 발음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셨죠? 시험 전날 거기 공부하면은 헷갈려서 안 돼. 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시험 전날 공부를 해도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틀리게 알았던 거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알았던 게 서로 상충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헷갈린다 그러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제대로 온 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그 표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제대로 온 것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그 옛날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요, 약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틀리다는 사실의 인정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영어를 하려면 근데 실제로 좀 한 다음에 망설임이 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오렌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 뭐예요? 연습 부족입니다. 집에서 하면 나옵니다. 한 2번 하면 나와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한 2번 하면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안 나옵니다. 그것은요. 연습 부족이에요. 그래서 망설임이 자꾸 오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2번, 3번에서 잘 나오는데 처음에 안 나오거나 자꾸 하려고 할 때 망설임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자꾸 연습을 더 해서 여기부터는 자동화가 돼야 됩니다. 틀린 발음이 아니라 제대로 온 소리를 자동화 시켜놓고요. 틀린 점을 발견되어 틀렸네요. 틀린 점이 발견되어 짜증이 난다. 이미 실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틀린 점이. 그래서 제가 한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어쩔 때는 쓸 때하고 읽을 때가 달라요. 그래서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 국졸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영어 하다가 보면은요, 주르륵 나오는데 발음이 틀려요. 짜증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발음했지? 그동안 발음 연습했는데 소용이 없네. No.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말은요. 가장 연습 많이 말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틀렸다는 걸 안다는 건 뭐예요? 최소한도요. 이 듣는 거라던가 그런 것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틀린 발음을 여러분이 딱 발견하게 되면서 짜증이 난다는 것은요.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거 있거든요. 번데기 발음을 하게 되면요. I think. 그런데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이 있어요. Yes. yes 할 때는 혀가 나면 안 됩니다. Yes. 근데 yes. 그래서 가끔 웃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실은 좋은 점입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이 발차기를 하면은 이만큼밖에 발이 안 올라가는데 어느 하루 발이 뽕 하니까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걸. 나는 이만큼밖에 안 차는데 발이 이만큼 올라가 버렸네. 이거 문제가 많네. 아니죠. 옛날에는 나오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는 조절만 하시면 돼. 이것도 그래서 가끔가다 하면은요 S자 하려고 하는데 번데기 나오거나 갑자기 뭐 D자를 발음하는데 돼지꼬리 나오고 뭐 이런 소리 같은 경우들은요 좋은 증점입니다.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점이 발견됐을 때 또 한 가지 하시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실전에서 발음을 고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뭐 태권도를 배웠는데 실전에서요 태권도 배운 식으로요 사람을 치고받고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요 상대방 얼굴 보면서 거의 맞춰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발음도요 얘기하실 때는 그냥 하세요. 그러다가 방금처럼 틀린 게 발견됐다. 집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연습하고 그냥 말할 때는 또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이번에도 연습을 했는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딱 틀린 식으로 발음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난번에도 틀렸지 하고 요번에 발음이 제대로 온 게 탁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넘어가게 되죠. 근데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확한 발음이 나올 찬스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게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발음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그 짜증이 난다는 거고 집에서 잘 나오는데 실전에서 안 나온다. 예, 그것은요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 역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발음이 주로 이제 그쪽으로 했는데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도 나중에 제가 더 안에서 해드리겠지만요, 안 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만 찾으시게 되면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컴퓨터리 그 패스코드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럴 경우에 아무리 많이 찍는다고 해도 패스코드가 컴퓨터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딱 하나 번호만 정확하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영어 발음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확한 발음 기호를 보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지금 여러 번 여기까지 못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뒤로 그냥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 분이 있는데요. 아마 발음을 하실 때 실제로는 이번 강의를 갖다가요 반복해서 한 번에 다 못 보시더라도 중간중간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맞아, 옛날에 이런 말을 했었었지 하고 그 도움이 많이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요, 다음 강의는 잠깐만요. 여기 나오지 않았나요? 다음 강의는요, 세드리 영어 발음이 4대 요소라서 그 다음부터는요 실제 소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음절 단어하고 이음절 단어인데 이렇게 방금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철학적인 분야 같은 것보다는요 실제 소리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짧은 독침호음, 긴 독침호음 배우면서 실제 소리로 들어가니까요. 이거 오늘 배운 것처럼 이거 얘기만 듣고 있는 거 no. 다음 시간부터는요 혀에서 땀이 날 정도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